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만났고요. 오늘은 또 여당에서 만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데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궁금해서 한상진 대변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혹시 정부에서 민주노총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민주노총에도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조합원 집계로 보면 전체 한 120만 조합원 중에 한 25%가 청년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제일 많이 있는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던데요. 예, 어저께 저희 이제 청년 조합원들이 이정식 장관 그 회동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그 속에서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현재 시간까지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정부나 여당은 MG노조 쪽으로 지금 모든 걸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부나 정부 여당은 MZ 세대를 계속해서 세대 갈라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기존 노동조합의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출범한 그 MZ 세대 노조 여기를 본인들의 정책 파트너 내지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 이렇게 삼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 MZ 세대 노조가 구성 자체는 보면 대기업 사무직 젊은 노동자들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아까 일부에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콕 집어서 이렇게 불러내고 하는 것은 그 정부 정책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 미래 세대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이 미래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세대와 상당히 많이 구분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도 일본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강제징용 대상 관련해서도 미래 세대 핑계를 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유학비 지원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하고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데 질문 좀 더 드리면 경사노위 있잖아요. 경사노위. 네. 경사노위 원래는 이게 지금 이런 논의는 경사노위에서 하는 게 원래 정상 수순 아닌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경사노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자들하고 정부 입장이 같아요.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노동계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강변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대단히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민주노총만 왕따 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경사노위라는 그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들면서 저희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한국노총도 정부가 벌이내고 있는 일련의 이 노동계약 시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안 불려가는 것 같아요. 한국노총도 거부하고 있고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쓰겠습니다. 민주노총 왕따가 아니라 노동자 세대 갈라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본질은? 조직 노동에 대한 패싱이고 세대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공조 연대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입장들을 내고 있고요. 이후에 이 노동시간 개편 계약인데 관련해서 약간 대응도 저희가 이정식 장관에 대한 행정 조치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그 소식이 재검토 방안으로 최대 69시간이 아니라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 이게 지금 보도를 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69시간이나 64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50년도에 영국에 공장법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때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정했어요. 몇 년도라고요? 200년 전에 영국만보다도 못한 지금 제도를 들고 나온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69시간이나 4시간 별 차이 없고요. 실제로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계속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랬고 어저께 이제 호주 ABC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과로 사회, 일 중독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했는데 그럼 정부가 말하는 국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는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역으로 정부 여당의 논리는 계절 특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노동자 중에 계절 노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다면 좀 탄력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미 현행 법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해서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하고 이제 연구개발, 신상품 개발 이쪽은 3개월을 탄력적으로 해서 집중노동 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뭐 3개월, 6개월로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 정부가 뭐 이게 얼음 공장 얘기하거든요. 아, 예, 맞아요. 거기다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몰아서 일을 할 땐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가 없는 겨울에는 이분들 고용이 유지가 됩니까? 조선하청 같은 경우도 조선소에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2개월,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해요. 그래서 뭐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정산한다고 하면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근로계약이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분들이 일만 하다가 그냥 일터에서 그냥 내몰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거의 심각한 고용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떤 계절적 어떤 특수를 타는 어떤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하고 최근에 뭐 계속 사무직들에 대한 반발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전체 노동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히 제조, 서비스 업종에 피해가 더 집중될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업종의 구성들을 보면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이번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지적하셨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사업장, 영세 사업장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직격탄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당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수당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됩니다. 감소한다고요? 예,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이제 연간 단위로 이거 정산 기간을 확대하면 그래서 총 시간을 30%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술적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연장 수당 받는 노동자가 1년이면 36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30%가 연장 근로 시간이 줄어요. 그럼 30%가 삭감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여태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뭐 연장이나 특근, 주말 한 150% 할증을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 때문에 기본금이 적고 수당이 되게 비용적으로 많은 우리 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내 건강이나 이런 거에 치명타인 걸 알면서도 등떠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이제는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수입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발표대로 하면 저희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뭐 수정, 보완 이런 건 아니고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폐기가 맞고요.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노동시간, 임금, 고용 이게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올려놓기 위한 제대로 된 노동 계약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3대 계약 중에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은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나 보완 재검토가 아니라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부터 사용자들이 계속 요구해 왔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제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역시 비판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변인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종북노조로 규정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우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게 최근에는 보면 한 매체에서 석간에 이제 단독이라고 하면서 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지령에 의해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 퇴진 구호도 외치고 뭐 12구 참사 관련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다. 아니 사실관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에서는? 아니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공식적으로 뭐 결정해서 뭐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심지어 뭐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가족들 뜻을 받들어서 뭐 주말에 가면은 윤석열 퇴진 뭐 외치시는 집회들도 있지요. 예, 있죠. 저희는 거리를 두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진실규명과 사과 이것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단체에서도 무슨 윤석열 퇴진 뭐 추모가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한 거다 이런 성명까지 내는 아주 슬픈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수 언론, 공안기관이 피의사실 공표해서 언론에 흘리고 이것을 갖다가 여당에서 막 부풀리죠. 심지어는 재밌는 뭐 웹툰 하나도 만들어냈고 근데 전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14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예. 결국 이러다 보니 이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있는 종북 논란의 본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밝힌 바는 동남아 가서 그 북한 사람 만났고 돈까지 받았다. 이게 핵심인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혐의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렇죠. 그럼 그거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뭐 검찰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영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한 이제 법정 같은가 뭐 이런 것들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안당국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까지 지켜봐야지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워서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상식과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점은요. 그 회계자료 제출 거부한 노조. 네. 그 86곳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시하실 계획이세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시 들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고소할 계획이고요. 과태료가 부과가 청구가 되면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 이의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의 판단을 구할 거고요. 저희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될 겁니다. 노동부도 이거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노조 혐오, 노조 때리기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조 때리기라고 한 걸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노조가 부패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최근에 뭐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뭐 마치 민주노총이 아니면 노동조합이 회계적으로 되게 부도덕하고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뭐 일부 사업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마치 다 그래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뭐 국민들하고 노동조합하고 거리두게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것들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주문이 들어가고 있죠. 봐라, 쟤네 지금 민주노총 저렇게 부도덕하고 종북 집단인데 왜 민주당이 자꾸 민주노총이 요구 받아가지고 노조법 이사함제 개정하고 이런 거 하냐. 이런 주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계속 이런 소문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